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새벽 3시에 열렸던 애플 이벤트 One More Thing 라이브를 했었는데 와, 제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순간을 다 함께 즐겼었죠. 지난번에 6월달에 WWDC 이벤트 때 애플이 인텔 맥 베이스를 이제 자체 개발인 애플 실리콘 베이스로 전환해 간다고 발표했었는데 새벽에 이벤트를 통해서 그것이 공식화됐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애플 M1 칩입니다. 애플이 개발한 M1은요 5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최초의 PC용 칩셋입니다. 무려 16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전력 프로세서 중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CPU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전력 효율 성능, 그리고 통합 그래픽에서도 가장 높은 성능. 기존의 맥이나 PC에서는요 CPU, 메모리, T2 칩, 썬더볼트 컨트롤러 이런 게 각각 따로 있었는데 M1은 요걸 다 포괄하는 SoC입니다. 특히 메모리 면에서 통합 메모리 아키텍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이 단일 풀 안에서 고대역폭 저지연 메모리의 이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 메모리 풀 간에 데이터를 복사할 필요 없이 동일한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어서 성능하고 효율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렵죠? 그리고 새로운 이 M1 칩에는요 16코어 아키텍처의 뉴럴 엔진이 탑재되기 때문에 이제 맥에서 머신러닝을 할 때 더 체감을 빠르게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DJ 앱 같은 걸 할 때 실시간으로 목소리랑 배경을 분리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그래픽 사진 복원 같은 걸 할 때 머신러닝으로 크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속도나 정확성의 이득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결과 이 M1 칩은요 기존의 맥북 에어 대비 CPU 성능은 최대 3.5배, 그리고 그래픽 성능은 무려 최대 6배까지 더 빨라졌다고 하고요. 머신러닝 성능은 15배,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대폭 큰 폭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포인트는 성능 향상도 성능 향상이지만 그만큼 전력 대비 효율이 좋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GPU예요. 인텔 내장 그래픽 칩셋은 아무래도 3D 성능에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GPU 그래픽 성능이 대폭 파업이 되면서 파이널 컷 프로 3D 자막 같은 게 무려 5배에서 6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애플이 요즘에 게임에 굉장히 신경을 더 쓰고 있기 때문에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같은 게임도 새로운 맥북 프로 기준 2.9배 더 빠르게 구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M1 칩셋을 바탕으로 새로운 맥북 에어, 그리고 13인치 맥북 프로, 그리고 맥 미니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막 이렇게 성능에 대해서 자랑한 만큼 2019년에 판매된 PC 노트북의 98%보다 더 빠른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거는 둘째치고 새로운 전력 성능비 덕분에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7시간에서 20시간까지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말 모바일 기기 같은 감각으로 맥북을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게 통합 메모리의 특성인지 16기가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이번 모델의 제한적인 특징입니다. 또 이게 동일한 M1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애플이 세부 클럭을 발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셋 다 동일한 성능을 낼지 아니면 클럭이나 성능이 좀 다를지는 실제로 제품이 나와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맥북 에어 기준으로도 파이널 컷 4K 프로레스를 멀티 스트림으로 편집할 수 있는 성능을 낼 수 있다고 이렇게 이번에 얘기하고 있는 만큼 영상 성능의 강화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다만 맥북 에어는 M1 칩셋이지만 GPU 성능이 조금 다르게 기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맥북 프로 13인치와 맥미니와는 다르다는 점, 이런 차등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맥북 에어는 이제 펜리스이기 때문에 무소음의 사용을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이 크게 와닿고, 또 디스플레이가 P3로 파워업 됐다는 점도, 프로는 이와 대비돼서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밝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좀 더 와이드 레인지를 커버할 수 있는 더 좋은 스피커, 그리고 마이크도 스튜디오 퀄리티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에 있어서 기능성이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쿨링 시스템이 맥북 프로 쪽은 액티브 쿨링으로 팬이 있다는 점도 이렇게 차이가 있죠. 터치바의 유무도 에어는 기존처럼 터치바가 없고 프로는 터치바가 있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특징을 보이고요. 맥미니는 이전처럼 HDMI 포트를 갖고 있고 USB-A 단자도 갖고 있지만 썬더볼트 포트는 2개로 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또 상위 모델과 약간 급을 나누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전 모델 와이파이 6 사양으로 네트워크 사양은 올라갔다는 점은 마음에 듭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페이스타임 카메라, 맥북의 페이스타임 카메라는 720p이기 때문에 M1 칩에 이미지 처리 ISP 덕분으로 화질과 화이트 밸런스 이런 부분은 훨씬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해상도는 720p라는 점. 그래서 이게 모델 선택 면에서 맥북 에어는 이제 M1 칩을 탑재한 모델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교체가 되는 거고 13인치 프로의 기본형을 이제 새로운 M1 칩 모델들이 대체하고 고급형의 10세대 모델들은 계속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투트랙 전략으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맥미니도 마찬가지로 인텔 맥과 이 M1 칩셋에 탑재한 모델 이렇게 투트랙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세 모델들은 맥OS 차세대 버전이죠. 빅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M1 칩과 결합해서 아이폰, 아이패드나 마찬가지로 잠자고 깨어나고 이런 것도 바로바로 반응을 하고요. 사파리 브라우징 같은 것도 1.5배 더 빨라지고 또 순수 반응 속도도 최대 2배까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더 쾌적한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 M1 칩과 빅서의 조합으로 이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앱 생태계를 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더불어서 애플이 제공하고 있는 맥 소프트웨어들은 인텔 맥과 애플 실리콘 양쪽을 지원하는 유니버셜 앱 상태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M1 시스템으로 구입을 하게 돼도 애플 소프트웨어들은 네이티브로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의 이점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유니버셜 앱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은 앱들도 로제타 2라고 하는 애플의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수많은 앱들 이제 맥 앱스토어에서 실행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몽어스 이런 거 된다고 깨알같이 보여줬었던, 그게 아무래도 역시 강력한 소구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새로운 맥OS 빅서는 기존의 맥 사용자들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12일에 출시가 되니까 나오고 나면 저도 자세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맥 라인업도 한국에 출시가 되면 발빠르게 구해서 또 유튜브로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